안녕하십니까, 비닐 아티스트 이성룡입니다. 이번 영상은 펠리쉐이드입니다. 신차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요즘 펠리쉐이드가 아무래도 조금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급하신 분들은 펠리쉐이드를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얼마 전에 가디언 도어가드 장착하러 오셨다가 PPF도 같이 하시기로 하셔서 다시 방문 주셨습니다. 생활보호 패키지는 보통 5종을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이그로시 부분 필러를 추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생활보호 패키지 5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 라이트, 데일라이트인가요?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 안개등, 전방 센서도 보통 넣어드리는데 이거는 전방 센서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컵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 엣지, 그리고 필러 부분들.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 이제 좀 하이그로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 열고 닫으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문 열고 닫고 하면서 이렇게 손이 계속 닿거든요. 그래서 기스들이 많이 생기고 지문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차가 지저분해 보이는 요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도어컵도 당연히 이제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니까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 도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열고 닫으시면서 계속 찍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여기는 수시로 해주시고 자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닫히네. 얼마나 세게 닫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기 주유구. 이 주유구도 이게 예전에는 그냥 버튼을 눌러서 열어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트렁크 리드 부분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짐을 넣고 빼시다가 이 모서리 부분들에 많이 이제 부딪히고,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짐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이렇게 툭 부딪히죠, 이런 데가. 그러면서 많이 까지기 때문에 이런 데들 미리미리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생활보호 PPF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작업할 PPF 필름을 뽑을 겁니다. 저 GCC 재단기를 통해서 뽑을 거고요. 어떻게 뽑냐면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전용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펠리쉐이드 패턴을 제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그거를 모아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재단기에 필름을 물려줘야 됩니다. 필름을 물려주고 지금 이제 저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기 전에 저렇게 지금 재단기에 필름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재단기에 필름을 물려주고 저렇게 그 필름이 돌아갈 수 있는 롤의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센서를 맞춰주게 되면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펠리쉐이드에 맞게끔 나와 있는 패턴들을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저렇게 지금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쌓아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게끔 저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쌓는 거예요. 저렇게 쌓아서 지금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출력을 해줄 때 옆에서 꼭 지켜보게 되는데요. 지켜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저렇게 돌아가면서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고, 활용도가 참 높은 기계인 것 같아요.
랩핑지 같은 것들, 로고 뭐 이런 것들 커팅도 가능하고, 시트지 넣어서 뭐 전화번호나 뭐 초보 운전 딱지 이런 것들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뽑아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출력을 해보면서 저 기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일러스트로 로고 만들고 출력하고 이런 법들도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많이 찍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필름을 뽑고 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 분리하는 작업을 해줄 때 이 필름이 전부 완벽하게 딱 끝까지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살짝 조금 압력을 좀 덜 주어서 필름이 끝부분까지 완벽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붙어있게 잘려요. 그래서 이거를 떼내다 보면 실제로 원래 써야 될 패턴 부분들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하면서 필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해주기 전에 지금 이렇게 좀 잘라내는 거는 뭐 조금 또 쓸 부분이 있을까 해서 아끼는 마음에 잘라낸 겁니다. 지금 저렇게 분리를 하고 난 후에 요걸 이제 또 쓰기 편하게 또 이렇게 또 따로 또 잘라서 분리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또 분리를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단 필름들이 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 떨어져서 뭐 세차하거나 유지하시기에도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꾹꾹 눌러주는 게 이렇게 제대로 딱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들뜬 부분들을 놔두게 되면 먼지가 타기 때문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지금 자르는 부분이 뭐 기다란 건 트렁크 리드 부분이고, 네, 자르고 있네요. 그리고 뭐 도어컵 엣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커팅을 또 이제 직접 자로 잘라주고요. PPF를 붙이기 전에 세차를 먼저 해줍니다. 세차를 해주면서 붙여야 될 부분들은 한 번 더 전처리를 해주거든요. 철분이나 타르 아니면은 이제 뭐 이물질들, 기타 뭐 이제 세차로 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해서 세척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PPF 필러 작업 이제 하고 있습니다. PPF는 필름 자체가 이제 투명한 거다 보니까 이 랩핑지랑은 좀 다르게, 랩핑은 필름 자체 접착면 안에 에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라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물을 쓰지 않고 헤라질만으로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PPF는 그런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런 윤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딱 붙여서 이게 물기가 싹 빠지면서 완벽하게 다른 부분들이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말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는데 붙여보시면 아실 수는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앞에 A필러 조그만 부분도 붙여드렸고요. 트렁크 리드 지금 붙이고 있는 거고요. 펠리쉐이드는 트렁크 리드 부분이 좀 이렇게 윗부분이 좀 좁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어서 이 두 가닥으로 꺾이거든요. 그 두 가닥 꺾이는 부분을 다 붙여드렸어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데일라이트랑 헤드라이트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활보호 패키지 5종이라 그래서 뭐 라이트, 뭐 컵,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뭐 이런 식으로 5종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데일라이트랑 라이트가 분리돼서 따로 나오는데 뭐 헤드라이트만 붙이고 데일라이트는 안 붙인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능하면 이제 전면 부분에 있는 라이트류들은 전부 다 부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추가가 된다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같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데일라이트, 헤드라이트, 그리고 저 중간에는 조그만 뭐 안개등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까지도 지금 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필러 부분, 이제 뒤에 트렁크 이제 있는 D 필러라 그러나요? 그 부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반대편 쪽 시공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이제 그 위에 먼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씻어내기 위해서 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필름들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뿌려서 조금 더 이제 잘 붙을 수 있게끔 온도를 좀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하이그로시 부분들이 붙였을 때 먼지들이 굉장히 잘,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름 딱 붙여도 먼지가 굉장히 잘 보이고 잘 타잖아요. 그래서 저 하이그로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장면은 대부분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펄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들은 사실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런 하이그로시는 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도 굉장히 티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먼지를 없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가 어느 정도 그 손자국이나 기스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필름을 시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기스들이 사라져요. 뭐 물론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라지는 건 아니고 감춰지죠. 기스가 보이는 이유는 이 빛이 난반사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난반사되는 거를 필름으로 이렇게 싹 메꿔버리게 되니까 빛이 정반사로 되면서 이제 기스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손상이 좀 돼서 좀 광이 너무 떨어져 보인다 싶을 때 뭐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스가 이렇게 큰 기스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사라지고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필러만 그런 게 아니고 도장면 전체가 이제 기스가 보이는, 스크래치가 보이는 원인이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스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장면 자체에도 스크래치가 있거나 할 때 뭐 물론 광택으로 기스를 잡아줘도 되지만 저렇게 필름을 위에 시공을 해도 기스들이 안 보이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광택을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타시던 차기 때문에 이제 광택을 한다는 조건에서는 물론 이제 차를 사용을 하시던 거기 때문에 기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스를 잡기 전에, 폴리싱을 하기 전에 차를 굉장히 좀 깨끗하게 당연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름을 붙여야겠죠. 근데 이제 가끔 상담을 할 때 본넷 같은 경우에 이제 필름 시공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타던 거니까 광택을 하고 광택을 하고 필름을 씌우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문의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광택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어쨌든 도장을 이제 깎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스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굳이 광택을 하지 않고, 필름을 씌우실 예정이라면 광택을 하지 않고 바로 필름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전에 그 도장면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이나 이런 때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벗기고 가야겠죠. 그래서 가벼운 폴리싱은, 그러니까 뭐 때를 벗기는 폴리싱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도장면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필름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뭐 지저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필름을 씌우는 게 훨씬 완성도도 높고 봤을 때 광도도 더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나서 그 이제 필름을 붙이기 위해 사용을 했던 그 대부분 이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저 이제 그 윤활물 이제 퐁퐁물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내줘야 이게 도장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저렇게 한번 물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C필러도 이제 작업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앉아있을 먼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물로 씻어도 내려주는 겁니다. 작업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2명, 3명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업장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마무리도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세차도 좀 더 깨끗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활보호 PPF만 한다 하더라도 한 3-4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요. 필러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한 6-7시간 이상,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하루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아침 9시에 차를 맡기시고 이제 저녁에 출고를 해 가셨는데, 작업 과정이 세차도 해야 되고요, 전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패턴도 뽑아야 되고요. 뽑아놓은 패턴 갖고 뭐 아까 이제 테트리스도 했지만 테트리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도 해야 되고, 분리해 놓은 것도 정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조금 여유를 잡고 오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게 필름 작업이 생각보다 좀 집중을 하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쫓기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딘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보이시는 도어컵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최대한 흔적 없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이 급하면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기도 좀 더 들어가고 뭐 먼지도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도어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제가 PPF를 하고 있지만 도어컵 엣지는 그냥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이제 검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흔적들이 보이질 않는데, 흰 차들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때가 껴버리잖아요. 거기에 때가 딱 끼니까 운행을 하시다가 때가 끼니까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딱 그 라인들의 때가 딱 껴버려서 굉장히 좀 흉하죠. 세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때가 안 껴요. 근데 이제 뭐 자주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때가 껴서 빼기가 힘들죠. 사실 이 때를 빼려 그러면 뭐 이제 타르 제거제 같은 걸로 이렇게 수건을 잠깐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문대고 하면은 때가 빠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해줄 만한 업장은 없죠. 그거를 뭐 세차 비용 받고 그걸 해줄 업장은 없고, 뭐 그걸 하신다고 하면은 소비자분들께서 뭐 이제 차주분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좀 앉아갖고 그거 그 때 뺏기고 있는 거 시간 낭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도어컵 엣지 정도는 아무래도 손도 계속 많이 타고, 그리고 도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닫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히면서 이제 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세차하시면서 뭐 제거하고 도어 엣지나 컷만 따로따로 이제 시공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뭐 지저분해졌다 싶으면 교환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컵 엣지 정도는 실제로 이제 직접 오너가 DIY를 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업장에서는 저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손재단을 이제 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안쪽까지 좀 더 꽉 차게끔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매를 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시겠지만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예, 도어 엣지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하실만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제 여유롭게 필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윗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반커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필름을 그러니까 반커팅이라는 게 가볍게 그냥 필름에 기스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필름에 기스를 내고 그 기스 낸 자리대로 이렇게 필름을 뜯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통조림 캔 같은 거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쭉 떼어듯이 떼어지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가스입니다. 네. 오늘은 예약이 끝났어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저렇게 작업하면서 제가 전화 받고 상담하고 예약 잡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 주셨는데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좀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예, 뭐 전화 많이 주시면 뭐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스케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예, 뭐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업이 도어 엣지만 남아있는데요. 도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얇게 한 줄로 붙이기 때문에 기포가 차거나 물이 찰 염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른 상태에서 시공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깨끗하게 물기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업을 다른 작업들, 그러니까 지금 물기 털고 물기 없이 이제 세차하고 드라잉 타월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엣지를 붙여줘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옅털고 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펠리쉐이드 한 작업은 생활보호 PPF 작업을 했어요. 전면 라이트류,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일라이트, 경계선 없이 기포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데일라이트, 그리고 헤드라이트, 요게 헤드라이트더라고요. 저 위에 게 데일라이트고, 자, 그리고 여기 A필러라 그러나요? 네, A필러 삼각형만. 사실 손은 잘 안 닿는 데인데 패턴이 있길래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B필러 양쪽으로 2개.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특히 여기 손 닿는 데가 기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커, 그리고 도어 엣지, 흰색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때가 자주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죠. 검은색 차들은 잘 안 보이니까 세차만 깨끗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뒷문에 있는 하이그로시 필러, 이게 너무 반사가 되니까 잘 못 잡네요. 자, 뒤에 뒷문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부터 좀 해드렸어요.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밑에까지. 그리고 주요구는 이 안쪽으로 깔끔하게 말아 넣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잘 말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트렁크 부분 C필러, 여기서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 자, 트렁크 리드는 여기 요 부분이랑 요 위에 부분이랑 이렇게 2군데로 쌌습니다. 턱이 2군데로 지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걸릴 수 있어서 둘 다 쌌어요. 자,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세차도 다 해놨고요. 이제 고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금 몇 시야? 예,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세차를, 실내 세차를 좀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게 좋으니까 실내 한번 청소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쉐이드 생활보호 필러 PPF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